거기에 저희가 수소 드론을 사다가 수소 탱크를 떼내고 예. 저희가 암모니아 탱크를 넣고 암모니아를 가지고 실제 전기가 나오면서 나는 드론을 보여준 바 있고요. 이제 저희 암모니아 형태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개질을 해도 5불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반값 이상 싸게 하는 경제성 있는 수소 경제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암모니아 개질 그리고 암모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암모니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수소 러버입니다. 수소라는 게 뭐 만들기도 어렵지만 운송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수소를 운송을 하려 그러면은 저 멀리 그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 그린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액화를 해서 옮겨오려 그러면 영하 273도까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액화를 하는 건 LNG가 뭐 한 120도 뭐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은 270도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액화를 해서 옮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도 이제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소를 옮기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H라 그러면은 질소가 N이니까 N하고 H를 붙여서 NH3 암모니아를 만들면은 암모니아는 한 영하 30도 정도만 돼도 액화가 되기 때문에 운송하는 데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지금 뭐 비료라든지 이런 데서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소 사회가 열리게 되면은 수소를 운송하는 것이 액화수소가 될 것이냐, 암모니아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모니아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국 기업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동에서 이 암모니아와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론적으로만 얘기가 나왔던 암모니아가 진짜로 수소 사회를 열어가는 실증적인 상용화가 돼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아모지의 우성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이제 아모지라는 회사도 좀 낯설고 대표님 우성원 대표님도 좀 낯선데 일단은 본인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에 안 계시죠? 네,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요. 회사도 미국에 있는 회사고 회사 이름은 아모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미국의 대학원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창업까지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공부하실 때만 하더라도 이게 그 수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낯선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소 산업에서 발전해서 암모니아로 가는 것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암모니아를 왜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초장에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어떻게 암모니아를 관련한 사업을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네, 제가 아모지 사업 시작한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사실 공부 자체는 암모니아를 하진 않았고요. 공부는 반도체 쪽을 했었고 반도체요? 네, 그래서 반도체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도 그 IBM이라는 그 반도체 회사를 다니다가 예. 이 아모지를 창업을 했고요. 아모지를 창업한 지는 이제 5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암모니아 수소 쪽이고요. 창업을 먼저 하고 암모니아를 아시게 됐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예. 창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어떤 기술로 어떤 분야로 창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같이 창업을 하는 친구를 통해서 수소 암모니아 쪽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상당히 유용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의 운반 물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에 이걸로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암모니아를 공부를 하시던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럼 미국 어디에 있어요? 회사는 저희가 창업을 브루클린에서 했고요. 뉴욕. 네, 뉴욕 브루클린에서 창업을 했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 첫 번째 공장을 준공을 해서 휴스턴 그리고 뉴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습니다.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니까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이에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암모니아를 전기로 바꾸는 발전기를 만드는 그런 발전기를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발전기를 조립하기 위한 이 어셈블리 매뉴팩처링 그런 공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R&D도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하기 위해서 R&D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자재. 맞습니다. 를 만드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탄소 발생이나 이제 뭐 낙스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는 친환경 발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왜 텍사스에다가 공장을 만드셨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브루클린에서 많이 기술 개발들을 했고요. 이제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서 훨씬 더 큰 설비와 그리고 실제로 제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근데 저희가 쓰는 시설을 와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대량의 암모니아를 다루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텍사스 특히나 뭐 루이지애나 같은 지역이나 텍사스는 지금도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를 비료로 쓰는데 대부분의 암모니아가 이제 텍사스나 루이지애나에서 생산이 돼서 이제 뭐 일리노이나 아이오와 같은 거에 파이프라인으로 운송이 돼서 비료로 쓰이는 형태고 그래서 휴스턴 저희가 있는 곳도 실제 암모니아 터미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암모니아를 가져다 쓰기도 쉽고 또 많이 다뤄본 인력들도 많아서 그곳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원래 암모니아 생태계가 있는 곳이군요. 네, 저도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만 해도 암모니아 그 파이프라인이 4,000km 이상 있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저희가 보통 콘벨트라고 하죠. 그 미국의 농장 지역에서 암모니아를 비료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흔하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기자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럼 암모니아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에 대한 그 어떤 메커니즘을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저희 메커니즘을 먼저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가 왜 암모니아로 전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NH3라고 수소 3개와 질소 하나가 붙어 있는 물질인데 NH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탄소가 없고요. 탄소가 없는 물질 중에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액체 수소랑 비교를 해도 액체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에도 저장이 되고 이제 암모니아는 마이너스 30도면 되는데 단순히 에너지 밀도만 비교해도 암모니아가 1.7배 정도 높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도 높고 운송도 저장도 너무 편한 물질이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으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제 보통 물질을 전기로 바꾸려면 저희가 지금 쓰는 기술을 보면 뭐 디젤 발전기 같이 이렇게 연료를 넣고 연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데 암모니아는 또 다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태우기가 굉장히 힘든 물질이에요. 근데 또 이게 근데 에너지를 내려면 태우는 게 빠르니까 근데 지금 뭐 암모니아 엔진 같은 기술을 만드는 곳에서 이제 파일럿 연료라고 하죠. 디젤을 조금 섞거나 해서 같은 그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를 섞어서 많이 태우는데 저희는 또 암모니아를 태우기도 힘든데 이게 태우면은 가지고 있는 질소 때문에 또 질소 산화물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암모니아 크래킹, 개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암모니아를 수소로 바꾸고 바꿔진 수소를 기존의 수소 연료전지나 수소 엔진 같은 곳에 넣어서 발전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NH3인데 NH3를 크래킹 쪼개서 맞습니다. 질소는 빼고 수소만 뺀 다음에 수소를 연료전지에 집어넣어서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하면은 물이 되면서 전기가 나오는 연료전지를 활용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아모지가 가지고 있는 요 기자재를 만들 때의 좀 핵심적인 기술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 가장 큰 핵심 기술은 암모니아 개질이라는 그 암모니아를 수소로 쪼개는 그 기술이고요. 이 기술 자체를 저희가 처음 개발했다기보다는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자를 다른 분자로 쪼개는 거를 개질, 리포밍이라고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사우디에서 가져다가 이것을 리파이너리 같은 곳에서 개질을 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그런 프로세스는 지금까지 대부분이 이런 플랜트에서만 가능했어요. 이게 대산이 됐건 여수가 됐건 울산 같은 곳에서 많이 개질이란 걸 했는데 저희는 이 개질기를 굉장히 컴팩트하고 모듈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능했던 거는 또 이렇게 개질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를 만들었고 그 촉매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이제 효율이 높아지니까 개질기도 이제 플랜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컨테이너 안에 넣고 저희가 모듈형 발전기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게 가장 핵심인 기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장을 발전소를 엄청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하나 정도 사이즈가 있고 거기다가 암모니아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이제 전기로 나오는. 네, 맞습니다. 근데 암모니아 크래킹을 하는데 촉매 그 기술들이 좀 뛰어나시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촉매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촉매 기술을 잘 만들다 보니 이제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개질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BOP라고 하죠. 부가 설비들을 다 제외할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컴팩트한 암모니아에서 수소가 나오는 개질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럼 거기다가 저희는 기존의 연료전지는 이게 현대차가 됐건 굉장히 잘 발달돼 있는데
그런 연료전지에서 이게 암모니아 계질에서 나오는 수소인지 아니면 그냥 수소인지 모르게 이게 시스템도 하나의 인테그레이션으로 잘 갖춰서 암모니아를 넣으면 이제 바로 전기까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연료전지는 어디 거 쓰세요? 저희가 연료전지는 사실상 시중에 있는 연료전지는 어떤 거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썼던 거는 저희가 뭐 플러그 파워나 발라드나 파월셀이나 두산 연료전지를 써서 하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연료전지를 써서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와, 발라드, 뭐 플러그 파워 다들 쟁쟁한 회사들이네요. 네. 뭐 현대차 것도 좀 써주시면 한국 것도 좀 써주시면 네, 네, 두산 페어셀 것도 쓰신다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이게 뭐 저도 수소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만 돼 있지 실제로 그걸 비즈니스로 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그냥 그걸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봤는데 실제로 그거를 투자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투자사들을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뭐 투자사들이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회사들 삼성중공업도 있고, 이거 파트너 투자사들 SK도 있고, 여기에 뭐 아람코 그리고 산업은행, 뭐 아마존도 있네요. 네. 뭐 미쓰비시, 삼성중공업, 코리아징크는 이건 고려아연인 것 맞습니다. 같고. 한화도 있고 이 많은 회사들에서 4,2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를 하셨다 그러는데 이 기업들은 어떤 부분들을 보고 투자를 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참 다양한 회사들, 특히나 SI 전략적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친환경으로의 그렇다면 넷제로의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아마존에서는 투자를 이제 받은 지 4년 됐는데요. 2021년에 굉장히 초기 투자를 회사 받았고. 5년 되셨다 그랬는데 1년 만에 네, 아마존에서 받으신 거예요? 받았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제 아마존이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이 하는데, 뭐 최근에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하지만 이제 아마존이 가장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많은 물건들을 중국에서 미국에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데 예. 이렇게 오션 고잉 shipping을 어떻게 탈탄소를 할 건가? 라는 고민에서 이제 저희가 가진 암모니아 전기 솔루션을 알게 돼서 그런 솔루션을 이제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셨고요. 말씀하신 뭐 아람코나 미쓰비시, SK다 이제 에너지 쪽에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만 해도 지금도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부생 그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암모니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오일앤가스를 쓴다면 앞으로 암모니아 수소가 이제 새로운 에너지가 될 텐데 그쪽 에너지 밸류 체인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높게 보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미쓰비시 SK도 그렇게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암모니아를 다루는 회사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쟁쟁한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런 암모니아 연료전지를 만드는 회사 뭐 예를 들면 경쟁사라고 할 만한 데가 있어요? 사실 암모니아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그 몇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지만 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힘센 엔진에서도 기존에 있는 이제 디젤 엔진을 개조를 해서 이제 암모니아 엔진을 만들고 있기도 하고요. 한화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터빈 기술을 개량해서 암모니아 터빈, 결국 터빈이든 엔진이든 연료전지든 다 이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예, 예.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도 기존에 있는 엔진 회사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연료전지 회사들이 암모니아를 가지고 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엔진이라 그러는 건 태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료전지 방식이랑은 좀 다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크래킹하는 방식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도 암모니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모니아라는 물질이 굉장히 타지도 않고 태우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탄소를 조금 섞어야 되고 그리고 암모니아가 타는 과정에서도 이제 질소 산화물과 같은 물질들이 나오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다 후처리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지만 이게 결국에 이제 넷제로를 가기 위해서는 크래킹해서 전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서스테이너블하다 생각해서 이 방법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항상 걸리는 문제인데 이거는 수소도 그렇고 이제 신에너지들이 대부분 발목이 잡히는 부분이 경제성 부분이 많이 발목을 잡잖아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수소도 되게 비싼데 네. 이거를 암모니아
암모니아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암모니아를 크래킹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다음에 수소 연료연지까지 써야 되면은 가격이 되게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그 좀 뭐 경쟁력이라 그럴까? 이게 실제로 상용화가 될 정도의 경제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아니더라도 언젠가 좀 가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비전에 대한 설명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 기술이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경제성을 굉장히 곧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당장 올해부터 상용화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돌아가서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이 암모니아로 그리고 이런 기술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예. 수소의 경제성이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소를 보면 수소 사회, 뭐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했는데 맞아요. 지금도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 수소를 만드는 기술, 그 일렉트롤라이저 기술이나 아니면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기술은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이 되어 왔고 머추어한 기술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왜 수소는 안 됐을까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결국에 운송과 저장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물질이든 이제 에너지로 쓰려면 이제 에너지를 옮겨야 되는데 예. 수소는 이게 저장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이너스 250도 이하로 내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보일오프라고 해서 이게 가만히 놔둬도 계속해서 수소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장기간 보관도 힘들고 결국에 그게 다 코스트로 전가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소를 저희가 지금 뭐 일반적인 방법으로 만들면 킬로그램당 한 2달러쯤 해요. 근데 이게 수소 충전소만 가도 한국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10,000원 언저리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킬로그램당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그게 아마 조금의 보조금이 있어서 그럴 텐데 캘리포니아를 가면 한 20불 아니면 20불 언저리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럼 수소를 2불에 만들어서 저희가 20불에 쓰는 이유는 네. 그 10배 차이가 다 운송과 저장의 어려움, 그게 다 코스트에서 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운송과 저장을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를 들어서 LPG만 봐도 이게 마이너스 40도인데 그거보다도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암모니아를 가지고 수소를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러면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되는데 그 기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면은 이게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지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수소로 만들 때 이제 효율을 85%, 90%까지 만들 수 있었고 그럼 결국에 수소가 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수소의 형태로 운반돼서 왔다면 우리가 10불씩 내고 써야 되는데 예. 이제 저희 암모니아 형태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개질을 해도 5불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반값 이상 싸게 하는 경제성 있는 수소 경제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암모니아 개질 그리고 암모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사회를 만들어갈 때 경제성 문제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장 운송인데 맞습니다. 이거를 암모니아 형태로 하게 되면 저장 운송 비용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로 그래요?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가장 오는 바틀렉이 바로 저희가 개발한 암모니아 개질이라는 기술이에요. 네. 왜냐하면 암모니아라는 물질을 보면 이게 저희가 비료고 비료는 보통 이제 수소에서 공기 중에 질소를 섞어서 만드는데 네. 이 방법을 저희가 뭐 하버보시 방법이라고도 하고 이게 1920년대 개발이 돼서 100년 이상 써오져 온 기술이고 네. 그래서 만들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는데 다시 수소로 쓰려면 이제 개질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기술은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되지도 않았고 필요도 사실 없었기도 했죠. 근데 이런 기술을 그러면 개질하면서 수소를 최대한 안 잃어버리고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개발을 해서 많은 뭐 관심도 받고 투자도 받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개질을 한다고 하면 이제 원유를 가져와서 굉장히 고온 고압의 환경에 놓으면 이게 저희가 뭐 항공유로도 되고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기존의 암모니아 개질이라는 기술은 암모니아를 가져다가 이제 질소와 수소의 결합을 깨기 위해서 예. 보통 900도 이상 그리고 한 30바라고 아주 굉장히 높은 압력에서 이제 구동이 되어야 그게 가능한데 예. 근데 그렇게 고온 고압이 필요하면 저희가 외부 여론도 필요하고 설비도 굉장히 크게 필요하고 해서 부피도 커지고 비싸지는 건데 저희는 기존에 뭐 800, 900도 하던 거를 400에서 500도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한 500도 가까이 줄어드니까 부가 설비를 다 뺄 수 있고 들어가는 열도 굉장히 미니멀하게 작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저희가 효율을 굉장히 높였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뭐 촉매 기술 그리고 계질 기술 등을 저희가 회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보니까 실증 사업을 좀 하신 것들이 있던데 네. 그 어디에다 활용을 하셨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뭐 처음에 드론부터 시작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기술을 개발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가 잘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술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저희가 회사 시작하고 첫 4년은 실증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국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수소 드론을 만드는 회사 있죠. 예, 예. 거기에 저희가 수소 드론을 사다가 수소 드론 사면은 연료 전지랑 수소 탱크랑 드론이 있거든요. 예, 예. 수소 탱크를 떼내고 예. 저희가 암모니아를 탱크를 넣고 암모니아 계질기를 작게 만들어서 암모니아를 가지고 실제 전기가 나오면서 나는 드론을 보여준 바 있고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써서 정말 이렇게 청정 전기를 날 수 있구나. 이걸 처음에 보여줬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기술이 뭐 드론이나 이런 작은 소형 스케일이 아니라 결국에 처음부터 저희는 암모니아가 가장 필요한 곳은 중공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작은 부분들은 다 배터리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배터리로 해결 안 되고 정말 24시간 발전이 필요한 중공업으로 가려면 저희가 정말 메가와트급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드론, 그다음에 트랙터, 그다음에 뭐 트럭, 그다음에 실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배도 한 대 저희가 레트로핏해서 지어서 보인 바 있고요. 배도 만들어서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국 조선소에서 이제 70년쯤 된 배를 사다가 네. 저희가 개조를 했어요. 그래서 디젤 배를 사다가 이제 저희 설비를 다 넣고 그래서 암모니아 탱크도 넣고 암모니아만 가지고 이제 동작하는 그런 배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원리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탱크를 넣어가지고 연료인지로 쓰는 거하고 네. 암모니아를 쓰면은 암모니아는 바로 쓸 수 없으니까 얘를 맞아요. 그 쪽에는 계질기를 집어넣고 남은 그 뒷단은 뭐 같은 거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일단은 암모니아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 결국 독성의 문제가 암모니아 계질할 때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 독성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독성 문제는 크게 한 두 가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암모니아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저희가 도입하는 기술에서 암모니아가 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박이나 발전 같은 것을 먼저 타겟하는 이유도 네. 암모니아를 저희가 비료로 쓰고 있다 했잖아요. 예, 예. 이런 비료를 운송하는 배는 지금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막 500대 가까이 있고 그 말은 암모니아를 저장하고 나르는 거는 이미 인더스트리에서 산업계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져 오는 거고 예. 그런 안전 규정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선박이나 저희가 발전을 가는 과정에서 그런 암모니아를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리스크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술 안에서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암모니아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암모니아를 실제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저희 기술 내부에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저희 기술이 오퍼레이션 될 때 바로 옆에 가도 당연히 냄새 같은 것도 나지 않고요. 보통 그거를 이제 그 암모니아 슬립이라고 해서 연료를 넣었는데 연료가 반응하지 않고 나오는 거를 그렇게 부르는데 예. 그런 현상이 저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네 암모니아 슬립 없이 계질이 되고 또 남아 있는 것들이 다 처리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저희가 보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밀이 잘 돼 있다는 거죠? 네, 결국에 뭐 기밀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나 뭐 사고가 나더라도 뭐 세이프티 시스템이나 안전 환경적인 그런 설비나 그런 것들도 다 내재화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박을 실증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 뭐 다양한 뭐 트럭도 하고 뭐 트랙터도 하고 해서 기술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선박에 적용하면 이제 선급이라고 해서 한국도 이제 한국 선급이 있고 저희는 미국의 코스트가드랑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이게 허드슨 강에서 했어서 예. 그러면 그런 안전 관리자들이 다 와서 정말 기존의 선박 안전 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하고 그 실제로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시는데 예. 그 과정들을 저희가 다 거친 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배 안에서 저희 기술을 보였다 보다도 이런
관련돼서 필요한 저희가 안전 조건들을 다 갖췄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했다는 거죠. 네, 안전한 기술이다라는 거를 검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렇게 배를 만들 때는 선급의 인증을 못 받으면은 그걸 상용화는 못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선급에서 기준을 받았다라는 거는 어쨌든 뭐 사용할 사람이 뭐 있는 거는 그걸 살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진짜 팔아도 되는지는 이제 선급이 있어줘야 뭐 보험도 되고 뭐 하니까. 맞습니다. 와, 그 기준을 잘 받으셨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기준을 다 받았다기보다는 암모니아를 이제 연료로 쓸 수 있는 규정이 2024년 말에 나왔어요. 아, 얼마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고를 연료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이제 IMO에서 2024년 말에 나왔는데 저희는 이 선박 실증을 2024년 가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던 시점에는 그 룰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선급이라고 하죠. 뭐 노르웨이의 DMV 선급, 영국의 로이드 선급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예. 계속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 규정대로 다 맞춘 거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근데 그렇게 맞췄던 규정들이 지금도 다 실제 규정화돼서 보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암모니아 선박으로 선급받은 데가 별로 없죠. 기술로 이제 성급 인증을 받은 것들은 많이 없고 지금은 많이 생기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드셨을 때 뭐 당연히 큰 게 더 어렵겠죠? 드론, 뭐 트럭, 트랙터, 뭐 배 만들 때 네. 크면 더 어렵겠죠? 네. 크기가 커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정말 뭐 중대형 발전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트럭이나 뭐 드론을 보면 저희가 잠깐 쓰고 말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크면 커질수록 이게 배가 되고 발전이 되면 이거는 24시간 기저 발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뭐 저희가 내구성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훨씬 더 까다로워지기 그쵸. 때문에 예.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클래스 A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대차도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트럭을 만들고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은 연료연지의 내구성이나 이런 게 좀 약해서 뭐 한 5년 정도 쓰면 못 쓴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이게 트럭보다 배는 더 오래 쓸 거고 맞습니다.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계속 돌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맞아요. 그게 연료연지에서도 그 부분을 아직까지 잘 해결을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암모니아라고 해도 이 앞단의 문제지 연료연지 쪽의 맞아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저희가 연료전지를 예를 들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료전지를 써서 뭐 선박 비롯해서 실증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실제 상용에 보급되는 발전기는 수소 연료전지가 아니라 수소 엔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이제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에서 뭐 HX12, HX22 같은 수소 엔진 발전기들을 시장에 도입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수소 엔진을 사다가 쓰고요. 근데 그거는 또 기존의 가스 엔진 발전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네. 뭐 듀러빌리티나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엔진을 태우면 또 낙수도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연료연지가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료연지 기술 발전하는 것도 정말 조금 속도를 좀 더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배 만들면서 제일 힘드셨던 거는 뭐예요? 네, 뭐 배를 만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들은 이것도 저희가 배를 만든 이유도 있는데 예를 들어 네. 저희가 그 아마존에 투자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네. 아마존에 투자를 받은 시점이 2021년이에요. 그때가 저희가 드론 실증하고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저희가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아마존이랑 같이 하나의 목표를 세운 게 아마존에서는 이거를 선박이나 발전에 쓰고 싶으니 앞으로 3년 안에 이제 너네 기술로 동작하는 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저희가 순서대로 뭐 드론, 트랙터, 트럭, 배를 만들었지만 드론을 만든 이후부터 배에 대한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뭐 이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배에 쓰이는 그 스케일업도 고민을 했지만 미국에서 이 기술에 알맞은 실제 배를 찾고 그리고 저희가 뭐 코스트가드나 이런 그런 그 성급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규제를 관할하는 곳과 거기서 협의를 해서 인증을 그 허락을 받고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들을 다행히 저희가 다 잘 거쳤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아마존에 투자를 받은 게 2021년 11월인데 예. 저희가 2024년 9월에 배 실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3년이 되기 전에 실제로 배를 만들어서 실증까지 할 수 있었고요. 이름이 크라켄이네요. 맞습니다. 그
문어, 큰 문어. 네, 맞습니다. 배를 잡아먹는 네, 괴물이죠. 네. 왜 크라켄이라고 지셨어요? 네, 그런 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하는 기술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배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은 굉장히 세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미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실감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국에서도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특히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서 투자도 받고 협업도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당장 올해부터 뭐 분산 발전부터 해서 발전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또 선박 시장에도 이제 저희 협력사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항에서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분산 에너지 실증 사업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 사업은 좀 어떤 사업인가요?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이제 지산지소라고 해서 이제 전력을 기존에는 한전에서 생산해서 이제 송전망을 통해서 다 커버를 했다면 그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가 나오는 것들에 가서 생산한 곳에서 소비를 하는 것을 많이 정부에서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기조하에 이제 작년에 분산발전 특화법이라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예. 그곳에서 이제 분산 발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 이제 투자자이자 협력사인 GS건설에서 이제 저희 기술 기반으로 암모니아를 가지고 분산 발전을 하겠다. 근데 한국은 아마 지금도 그 LNG를 가지고도 분산 발전을 많이 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분산 발전을 하는데 저희 기술을 쓰면 이제 탄소도 전혀 나오지 않는 청정 분산 발전을 하겠다라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제도하에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 경북이랑 포항시랑 같이 했고 최종 7개가 선택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선정이 돼서 실제 올해부터 저희가 실증 사업도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거기가 포항이죠? 네, 맞습니다. 포항 영일만 지역이고요. 그 배경을 그쪽 지역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아마 한국의 다양한 곳들에 다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포항 지역을 보면 그곳이 굉장히 배터리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배터리. 예. 네, 그 에코프로나 아니면은 뭐 에너지 머티리얼이나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배터리 회사들이 많은데 이런 배터리 회사들이 다 배터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배터리를 수출하던 아니면 뭐 철강을 수출하던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문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는 뭐 CBAM이라고 해서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고 즉 이 새로운 뭐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질뿐만이 아니라 전기들도 다 이제 청정 전기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런 포항 같은 지역적 조건을 보면 이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런 기존의 재생에너지도 풍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제조업에 있는 회사들을 청정 전기를 쉽게 쓰게 해서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생산하는 그 청정 전기를 그곳 산업 그 인더스트리 파크에 있는 실제 뭐 배터리 회사들한테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GS가 건설 쪽을 맡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모지의 그 전기 그 크래킹해서 수소 만드는 게 들어가는 거고. 네. 여기는 그 연료 엔진을 쓰시나요? 엔진을 쓰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현대 건설기계 HX20이라는 아마 작년 그 수소 박람회에서 그 아마 보여줬을 텐데요. 네, 저도 가서 한번 방송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엔진 모델을 써서 이제 저희가 개질한 수소를 현대건설기계 엔진을 사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 발전된 전기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하고 거제에서도 무슨 프로젝트를 하신다 그러던데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네, 크게는 저희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저희가 한 지난 3년 정도 같이 협업을 해왔고 특히 작년에는 저희가 전략적인 투자도 받아서 더 같이 하는 일이 늘어났는데 가장 먼저는 이제 선박 쪽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선박의 추진 기술이죠. 맞습니다. 선박에 이게 보조 추진이 아니라 실제로 이 메인 추진에 쓰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같이 만들고 있고요. 기술을 갖추고 만들고 있다는 말은 잘 아시겠지만 선박 시장이 지금은 다 이제 LNG 배를 많이 만들잖아요. 아마 이제 2028년, 9년까지도 만들 텐데 이제 그 뒤로 암모니아로 연료가 전환이 되면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선박 내에서 발전을 할 건가를 봤을 때 이제 삼성중공업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좋게 봐주셔서 이거를 가지고 대형 선박용 발전을 위한 그런 선박 최적화된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박 추진용
메인- 암모니아 네. 추진선의 맞습니다. 추진 기자재. 맞습니다. 일종 엔진 같은 거. 맞습니다. 예, 예, 예. 기존에 있는 이행정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대형 추진 기술 제품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그 포항에 이제 발전기를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가서 실증을 할 텐데 저희가 실제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자재를 삼성중공업에서 생산 협력을 해주셔서 생산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회사의 컨트랙트 매뉴팩처로 저희 회사가 가지는 이런 기자재 기술을 뭐 휴스턴에서는 저희가 생산을 한다면 예, 예. 이제 국내에서는 또는 아시아에서는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생산을 이제 올해부터 해주실 계획에 있습니다. 일종의 OEM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수소를 드라이브를 걸면은 국내 기업들끼리 한 번씩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가 또 네. 정책 잘 안 되면 또 안 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또 다른 나라랑 해야 좀 믿거든요. 네. 혹시 다른 나라랑도 좀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뭐 여러 나라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기술 개발이나 첫 제품 개발들은 미국에서 했고 실제 미국에서도 지금 발전기 보급을 하려고 여러 가지 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암모니아가 어디서 가장 필요한가를 보면 한국이나 뭐 싱가포르, 일본, 대만 같이 외부에 있는 지금 LNG에 의존을 하면서 결국에 에너지 트랜지션을 해야 되는 곳들이 어떻게 하면 LNG를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암모니아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한 2주 전에는 뭐 일본에 있는 호쿠 에너지라는 프로젝트 디벨로퍼인데요. 이제 네. 데이터 센터를 디벨롭하는 곳과 실제 MOU를 맺고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발전기 공급을 위한 협력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또 주주분들 중에 테마섹이라고 싱가포르 예. 국부펀드에서도 투자를 초기부터 많이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투자를 받은 이후로 실제 싱가포르에서 저희가 저희 모듈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또 수소 공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는 대만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만은 이제 작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대만은 좀 대만의 설명을 드리면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풍부하진 않은데 여기는 심지어 이제 마지막 그 뉴클리어죠. 핵발전을 작년에 이제 디커미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더 클린한 전기가 필요한 거고 그러던 중에 이제 TSMC 같은 회사는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뭐 이제 솔라나 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하던 그런 디벨로퍼들이 이제 새로운 그 클린 에너지 전원이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여기 대만에서 같이 개발을 하자. 그래서 개발을 하는 거를 작년에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아마 올해는 뭐 저희가 포항에서 하듯이 실제 실증까지 하는 것도 아마 2분기, 3분기 중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는 어떻습니까? 유럽도 암모니아를 아시아보다는 조금 더 뒤에 시작했지만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백그라운드를 드리면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를 쓰겠다. 그래서 그린 수소를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을 해서 수소를 쓰겠다라는 수소 드라이브를 굉장히 걸었어요. 실제 EU에서도 뭐 수소 뱅크라는 것도 만들어서 실제 프로젝트들을 진행되도록 도와주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다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수소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려고 보니 이게 연료로 쓰려면 연료망이 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는 인프라를 새로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인프라를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또 너무 어렵고 그러면 단순히 이거는 프로젝트의 코스트보다도 인프라를 새로 지어야 하는 게 너무 비싸지니까 진행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는 장점이 저희가 인프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도 저희가 암모니아 터미널이 3군데가 있고 세계적으로는 200군데 이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 지역도 보면 뭐 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유니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인도에 있는 그린 암모니아를 수급하는 수급 계약도 대량으로 맺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다른 독일에 있는 그 타이센 그룹이라는 회사랑 같이 암모니아 게지를 또 대형으로 해서 그린 수소가 아닌 암모니아를 가져와서 하겠다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특히 작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그런 유럽 회사들이랑 같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수소 산업에서 저는 뭐 모든 곳이 병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린 수소를 그 만드는 것 자체도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해서 수전의 설비를 통해서 수소 만드는 것도 생산비도 비싸고 이거를 운송하는데도 이걸 액화를 하든 아니면 그냥 뭐
그 액상 네. 수소를 하든 아니면 그냥 뭐 기체로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옮기든 다 돈 들어가는 거고 네. 저장을 하는 것도 비싸고 또 연료전지 자체도 비싸고 또 이거를 활용하는 수소차 자체도 비싸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공급망이 비싸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수소 경제의 가장 큰 병목은 좀 어디라고 좀 생각하세요? 가장 큰 병목은 운송과 저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운송과 저장을 이미 생산하는 생산 단가에 이게 7배, 8배가 되어버리면 그건 어떤 에너지도 저희가 쉽게 쓸 수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 운송과 저장을 해결해주는 암모니아가 수소 경제를 좀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연료전지가 지금 비싸긴 하죠. 엔진들보다도. 근데 저희가 수소차를 안 타는 이유는 연료전지가 비싸다기보다 연료가 비싼 거예요. 연료가 저희가 매일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보조금 없이는 이게 너무나 비싼 가격에 연료를 써야 되고 특히나 또 이게 연료를 쓰는 인프라도 잘 안 갖춰져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물질을 잘 섞어서 쓰면 기존에 수소를 쓰는 뭐 연료전지 기술과 아니면 수소 엔진 기술과 수소를 날라주는 이제 암모니아를 쓰고 또 그 중간에서 바꿔주는 저희 기술을 잘 접목했으면 수소 경제가 저희는 경제적으로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암모니아를 하는 대표님께 여쭤볼 만한 질문은 아닌데 네. 이 다른 운송 기술들 뭐 액상 수소가 됐든 액체 수소가 됐든 아니면 파이프라인이 됐든 암모니아가 됐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다들 자기께 제일 좋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암모니아가 대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저는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네, 이미 뭐 산업계에서는 이게 선박이건 발전이건 대세가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한다기보다 실제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액체 수소 아니면은 뭐 LOHC라고 해서 네, 네. 이제 올게닉 물질에 수소를 붙여서 이동하는 법 네, 네. 아니면은 뭐 암모니아 등등이 오랫동안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실제 뭐 FID라고 하죠. 투자 결정을 받고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보면 암모니아 프로젝트들은 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수소나 파이프라인은 안 지어지고 있고 뭐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인도나 중국 같은 곳을 가보면 암모니아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이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수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면 그렇죠.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수소를 먼저 만들고 예. 그거를 그냥 수소로 쓸 수 있는데 예. 쓰려고 하니 수소는 또 이제 운송과 저장이 너무 비싸지니까 예. 이걸 다 암모니아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이제 에너지로 만들었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운송과 저장이 쉽기도 하지만 예. 기존에 있는 비료 마켓에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로 쓰는 시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제가 암모니아에 굉장히 바이어스된 사람이지만 네. 이미 대세는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감안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거는 좀 되게 좀 허무한 질문일 수도 있기는 해요. 이거는 이제 부담 없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처음 취재를 했을 때 그 수소 산업에 계신 분들한테 언제쯤 수소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한 20년은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수소차 책을 쓰려고 과거 히스토리를 조사해 보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수소 전기차 프로젝트를 하면서 오늘 태어난 아이가 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딸 때쯤 되면은 이 수소 생태계가 대세가 돼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거 20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딱 제가 책을 쓰기 20년 전 얘기더라고요. 2000년. 30년이었나 보다. 네. 그러니까 30년 정도 후 얘기하고 30년 2000년대 초반. 네, 맞아요. 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맨날 20년, 30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얘기는 단계 안 될 거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뭐 사실 이렇게 막 당장 돈이 되는 프로젝트라서 시작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약간 맞습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걸 텐데 실제로 이게 에너지 산업이나 에너지 인프라 산업에서 진짜 하나의 파트로서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에너지를 바꾼다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그쵸. 큰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술만 있어서도 돼서도 안 되고 그 모든 생태계가 다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도 어떻게 보면 15년, 20년을 말하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15년, 20년은 그 시간이 지나면 암모니아가 저희가 지금 LNG 쓰듯이 그만큼 보급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아모지라는 회사에서 보는 것도 지금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가 굉장히 대중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전기차가 지금도 뭐 이게 50% 이상 저희가 타고 있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모지를 보면 아마 전기차가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성숙도가 높아지고 빠르게 보급이 되기 시작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몇 년 안에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가속화되어서 에너지 트랜지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아까 포항 사업이 그나마 좀 빨리 우리가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는 실제로 하면은 이 그 무탄소 전원 치고는 경제성이 좀 있나요? 사실 경제성 관련해서는 일단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봤을 때 제가 아까 암모니아에 제가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암모니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암모니아, 수소 모두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에너지원을 옮기게 되면 그건 암모니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래서 경제성 관점에서도 보면 이게 재생에너지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뭐 지오털멀 같은 것도 생기고 암모니아도 있는데 암모니아를 가지고 발전하는 거는 지금은 아직 그린 암모니아가 충분히 싸지 않아서 기존 전기값보다는 한 2배 이상 비쌀 거예요. 예. 400원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렇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암모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는 기저전력으로 저희가 24시간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린 암모니아가 싸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값이 더 싸지고 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재생에너지가 싸고 지고 있기도 하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원자력은 또 짓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이게 항상 저희가 인터미턴시라는 이제 항상 이제 전기가 가능하지 않다는 단점들이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들을 같이 써서 최적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 트랜지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물질 기반으로 기저전력, 즉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청정 전기를 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 암모니아가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게 뭐 일반적인 질문이었고 여쭤보기는 했는데 뭐 사실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별 의미는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암모니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암모니아를 가격 비교를 하는 게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암모니아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사실 별 의미는 없는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만 현재를 기준으로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네. 같아가지고 한번 이 얘기를 좀 여쭤봤습니다. 아 이게 말씀 들어보면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소를 취재하면서 이거의 가능성과 그 만들어진 모습. 이 수소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가슴 설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워낙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에너지 사업이 워낙 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화석연료만 하더라도 지금부터 화석연료를 처음 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유전을 만들고 파이프라인 만들고 운반선 100년 만들고 걸리는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라 이게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들었던 수소 관련한 얘기들 중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수소 사회에서 가장 큰 병목이 될 수 있었던 운송과 저장 그리고 그 운송과 저장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을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소비자로서 수소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뭐 한 5분의 1, 6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저희 압권을 방문해 주신 아모지의 우성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